이 시간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책 속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Now HRD의 이주연 소장을 우선 연결하겠습니다. 이주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할 책은요, 한상봉님의 제목은 감이 온다입니다. 네, 여기서 감은 한자로 느낄 감을 말하는데요. 저자에 의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지만, 이제는 이성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네, 특히 21세기 들어서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남다른 찰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흐름을 주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는 감이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탁월한 감각을 발휘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이 온다. 뭔가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떤 네. 내용인지 차근차근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생에서도 감을 잡아야 이긴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잘 되는 나를 만드는 감의 비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몸이 리듬을 타면 느낌이 열린다입니다. 허허.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일을 겪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해야 할 숙제가 있는데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고 제출해야 할 기획안이 있는데 SNS 같은 샛길의 유혹을 받은 경험 말입니다. 네. 저자는 오히려 마음의 준비가 부족할 땐 몸부터 움직여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예술가라고 하면 떠오르는 주된 이미지로 광기와 영감, 천재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삶을 살다가 잠깐의 몰입으로 걸작을 뚝딱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화가 고흐를 보면 그가 남긴 편지들에서 그의 일상이 세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고흐는 그림을 성실하게 그렸고요. 대상을 깊이 관찰하며 밑그림을 그리고 거듭 고쳐가며 완성했다고 합니다. 네. 거장을 만들어낸 것은 그런 하루하루의 경험들입니다. 네. 저자는 우리도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눈앞에 쌓인 일들을 시작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네. 무기력한 와중에도 일단 팔을 걷어붙이고 나면 속도가 붙어 의외로 많은 분량을 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저자에 의하면요. 손가락의 지문처럼 사람마다 고유의 리듬감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다소 헤매더라도 자신만의 리듬을 찾으면 그날 성과는 대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을 때에는 몸부터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몸은 느낌을 통해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반응한 몸은 마음의 시동을 걸어준다고 합니다. 네. 그 후로는 의지와 힘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시작이 리듬을 타면 감은 저절로 옵니다. 그 감을 받아들여 방향을 잡아가고 고치고 다시 고치는 과정을 통해 나만의 걸작이 탄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듣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데요. 네,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더라도 몸부터 움직이면은 몸이 마음의 시동을 걸어준다. 참 네. 공감 가는 말인데요.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몸을 움직여서 나만의 리듬을 찾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뭡니까? 네, 두 번째는 틈새를 파고들어 에너지를 만드는 고등 감각입니다. 네. 저자는 이 장에서 유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머가 상황을 반전시켜주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유머는 딱딱하고 지루한 회의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기도 하고요. 저자는 직장인은 확실한 태도와 함께 갖춰야 할 감각이 바로 유머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네. 저자에 의하면 유머의 핵심은 촉이라고 합니다. 음흠. 사람들의 어디를 건드려야 웃음을 터뜨리는지 파악하는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그때그때 상황을 파악하고 남의 마음을 짐작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본질과 체계를 동시에 꿰뚫지 않으면 이런 촉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유머 감각을 갈고 닦으려면 심각한 사람보다는
여유 있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게 방법인데요. 네. 대중문화 따라잡기만 하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개그 프로그램의 방청객들이 어느 대목에서 웃는지 살피다 보면 눈썰미가 좋아지고 스스로를 웃음의 소재로 내미는 자신감을 발휘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우습게 여겨지지는 않을 정도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외려 자신을 내려놓고 사람을 웃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고수라고 합니다. 네. 저자는 여기서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자의 지인 가운데 체중이 100kg이 넘는 이가 모임에서 그다지 반갑지 않은 동창생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이 동창이 기대리를 저버리지 않고요. 비릿한 웃음과 함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는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뚱뚱해지는 거냐? 아, 네. 지인은 쑥스럽게 웃고는 머리를 긁적이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음흠. 그런가? 참 희한하네. 내가 뚱뚱하다는 소리는 오늘 너한테 처음 들으니 말이야 라고 말입니다. 이 지인의 너스레에요.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저자는 유머는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고 합니다. 걱정을 유예해주며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훈훈한 용기를 불어 넣어준다고 합니다. 네. 동료들을 웃길 수 있는 능력은 나와 상대의 주변,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비어있는 틈새를 예리하게 파고드는 고든 감각이라고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경험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봐도 유머 감각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유머 감각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나만의 유머 이야기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시도해보는 것, 이거 참 좋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은요. 네, 세 번째는요. 함께 식사는 한 사람 생애에 대한 스토리다입니다. 허허. 저자는 밥을 먹을 때 식당보다 사람을 가리는 쪽이라고 하는데요. 허허. 웬만큼 손님이 드는 음식점이라면 맛을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사람은 천차만별이어서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행복한 한 끼가 되기도 하고 네. 소화제로도 개운치 않은 불편한 경험이 되기도 한 경험은 누구나 있으실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또 저자는 상대가 추천하는 메뉴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감을 잡을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들을 고집해 하루 종일 물병을 입에 달고 살게 하기도 합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은 매우 까다롭게 따지는 바람에 메뉴의 선택 과정 자체가 고역일 때도 있습니다. 반면 입맛을 살려주는 메뉴를 잘 선택해 함께 식사할 때마다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자는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며 밥 한 끼를 먹어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허허. 상대의 삶을 마치 단면도처럼 잘라 보여주는 게 특유의 식성과 식사 자리에서의 태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감각은 사람들 사이의 은근한 배려나 공감과도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네. 입맛만 보아도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스스로 갈고 닦은 감각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고 비록 함께 식사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고 저자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참 오늘 그 감이 온다는 한 권의 네. 책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나만의 탁월한 감각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면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하신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고양이의 수염은 공기 중에 미세한 진동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일종의 안테나라고 합니다. 네. 고양이의 수염처럼 우리에게 안테나 역할을 해주는 게 느낌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만의 감을 키우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은 주말이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나우 HRD의 이주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